역시 이 최혜병 특검법 다음 주 화요일 재표결 결과 어떻게 될지 이게 너무나 궁금한데 계속해서 변수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특히 VIP 경로설 이게 거의 뭐 기정사실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이제는 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기에는 이제 늦었다. 자, 차례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정리해 보겠습니다. 김계환 사령관은 공수처에 출석해서 처음에는 부인을 하다가 네. 계속 추궁을 하자 묵비권을 행사했다. 근데 그게 상당히 의미심장한 묵비권. 부분인데 사령관인 내가 어떻게 국군 통수권자에 대해 말하나 이러면서 말할 수 없다 그랬다. 네. 이거 자백이지. 거의 자백 같이 볼 수 있다. 아니 말할 수 있다 없다가 아니다 기다 아니면 아니다면 끝나는 거지. 뭘 말할 수 없다는 건 뭐예요? 그렇죠. 말할 수 없다. 아니면 아니다. 얘기하고 떳떳이 밝히면 되는데. 무슨 의견이나 해석을 구할 때는 밝히지 않겠다가 가능한데 사실 여부를 밝힐 때는 기여하니요. 그렇지. 기여하니요. 충청도말로. 그리고 이 양반은 지금 사령관으로 출석한 게 아니라 피의자로 출석한 겁니다. 착각하시면 안 돼요. 거기서 국군 통수권자 나오고 사령관이 왜 나와? 법 앞에 뭐 고관대작이 따로 있어? 그래서 그건 말이 안 되는데. 네. 문제는 공수처가 뭘로 압박하기에 말문이 막혔을까? 그게 이제 언론에 보도된 거는 그 김계환 사령관이 휴대폰에 녹취 파일이 여러 개 있었는데 네. 그 중에 VIP 경로서를 전하는 음성 녹취 파일이 있었다. 그래요. 그게 이제 복구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대목은 굉장히 지금 심각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작년에 이 사실이 문제되고 나서 휴대폰에서 싹 지웠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요. 야, 삭제됐던 이게 증거인멸이거든요, 이게. 그다음에 저기 박정훈 대령 재판에 나가 위증을 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이게 얼마나 심각한 나갔어. 문제입니까? 지금? 국회 와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5만 군데 거짓말하고 거기에 증거 인멸까지 했다. 똑 떨어지는 구속 사유 아니야. 그렇네요. 증거 인멸 우려가 있기 때문에 구속한다. 다 재판부께 판단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영장이 청구가 되면 보통 사태가 아니요. 거기에다가 군인으로서 부끄러운 게 그럼 거짓말로 자기한테 충성을 다했던 부하를 폐가 망신시킨 거 아니야. 그렇죠. 항명죄. 그러니까 군인으로서 불명예스러운 건 다 한 거예요. 거짓말에 증거인멸에 부하를 배신해. 그렇네요. 김계환 사령관도 좀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괴로울 것 같긴 한데 이게 그러니까 대질하자 그랬는데 감히 그 얼굴을 못 보는 거야. 해병대 상처가 되는 일이기 때문에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박정훈 대령 대질을 완강히 거부하다가 나중에 부장검사가 직접 저 김계환한테 아이 박정훈 대령이 옆방에 있는데 하루 종일 대기도 했고 그냥 안부 인사나 하고 가겠다는데 잠깐 얼굴 보시죠 이랬는데 그마저도 거부하겠다. 참 그 아니 부하 얼굴도 못 보는. 그러니까 낯은 있더라고. 자, 이 정도까지 얘기가 나오고 증거 관련된 보도가 나오고 이번에는 그 회의 지난해 7월 31일 있었던 그 회의 현장에 들어가서 대통령이 화를 내는 것을 봤다라고 하는. 아니 그 말을 김계환이 하는 걸 들은 간부가 간부 회의에서. 그렇죠. 그 간부의 그 녹취 그 얘기가 또 따로 있고 또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은 대통령이 소집한 그 주재한 국가안보실 회의에서 국가안보 관련 회의에서 이 사안을 보고받은 대통령이 경로하는 걸, 그러니까 화를 내는 걸 봤다. 그 현장에서 보고 나와서 여권 인사한테 그 사실을 전했다라는 사실이 또 한겨레 보도가 됐어요. 그게 지금 헷갈리는데 두 가지 보도인데 하나는 뭐냐면은 해병대 사령부의 간부 회의에서 한 간부가 김계환 사령관이 맞다 그 VIP 경로 얘기 했었다 그때 그 얘기도 요 간부의 있고. 진술을 공수처가 확보한 거고 그다음에 비밀리에 지금 아직 언론에는 공개가 안 됐는데 해병대 사령부의 모 장군의 진술을 또 추가 확보한
걸로 전 알고 있어요. 더 있다. 더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 되니까 네. 완전히 이제 김기한 사령관이 궁지에 몰린 거예요. 다 길하는데 왜 혼자 아닙니까? 들은 사람이 있다는데 이게 이제 공수처발 보도고 네. 한겨레 보도는 그게 아니에요. 음. 한겨레 보도는 대통령 안보실의 고위 관계자가 네. 작년에 이 최상병 문제가 크게 이슈화되기 전에 여권 인사를 만난 자리에서 얼마 전에 대통령께서 경로했었다. 이 이야기를 했다. 예. 그러니까 여기는 대통령실과 국민의힘 간의 얘기고 앞에 여권 쪽. 얘기는 공수처 얘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별개- 갈래로 VIP 경로서를 좀 입증할 수 있는 정황을 그게- 그렇죠. 볼 수가 있는 사안들이 터져나오고 있다. 그게 여기저기서. 하루에다 그냥 단독 보도로 막 쏟아져 나오는. 그러니까요. 와, 이게 막 본물 터지듯이 막 쏟아지고 있어가지고 네. VIP 경로서 이건 어떻게 보면 거의 기정사실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 정황상. 그 저기 구린 냄새가 나. 음, 그럼 저 어두운데 뭔가 있는겨. 그렇죠. 냄새가 나는데. 냄새가 나는데 이제 이랬는데도 이걸 부인하고 이러기에는 네. 사실 대통령실이 부인한 적도 없어. 지금까지. 2주년 기자회견에서도 딱 기자가 물었는데 회피해 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어제도 대통령실에서 묘한 입장이 나왔는데 네. 대통령은 당시에 왜 이렇게 무리한 작전을 지휘해서 병사가 사망했냐고 크게 국방부 장관을 질책했다. 그래서 경로의 이유는 그걸 내용은 그걸로 들이대는 듯한 그 입장을 짤막하게 내놨는데 네. 이건 이제 경로의 내용 바꿔치기거든요. 경로 내용 바꿔치기다. 그러는데 아니 그럼 왜 이렇게 무리한 지휘를 했냐고 화를 냈다 그러면은 그 화의 결과로 지휘관이 처벌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화를 냈다면? 그렇죠. 그게 논리적으로 맞죠. 근데 왜 임성근 사단장이 아니라 박정훈이 구속이 되냐고, 구속영장이 신청되냐고. 항명죄로. 그러니까 경로가 왜 네. 180도 다른 결과를 만드냐고. 앞뒤가 그렇게 안 맞네. 앞뒤가 안 맞잖아. 그러니까 이미 꼬일 대로 꼬였어요. 그래서 이제 해병대는 완전히 무너졌어요. 이제 진실파와 은폐파가 네. 대다수의 진실파가 은폐하는 극소수고. 아니, 그러니까 경로를 했다는 거, 화를 냈다, 그러니까 뭔가 감정을 드러냈다. 이거는 대통령실 입장에서도 막을 수 없겠다. 왜냐하면 진술이 나오고 있으니까. 근데 경로한 대상이나 내용은 그게 아니라 왜 이렇게 무리한 작전을 하느냐. 대통령이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주고 걱정해주고 그러지 마라. 아유 무리하게 하면 안 되지. 그런 차원의 경로였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 원인에 따른 결과가 임성근 사단장의 경질이나 징계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박정훈 전 단장이 징계를 받았다. 아니 무리하게 그런 작전을 지휘했다 그러는데 왜 갑자기 박정훈을 구속시키려고 그러냐고. 그렇네요. 황당하잖아요. 황당하죠. 황당하죠. 국민들이 볼 때. 맞아요. 이걸 어떻게 아니 이건 권투 시합에서 네. 한 정신 나간 선수가 상대 후보가 무서우니까 갑자기 심판 두들겨 패는 거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아니 상대가 저기 있잖아. 네. 근데 멀쩡히 서 있는 심판을 두들겨 패네. 그리고 나중에 가가지고 뭐라 그랬냐면은 네. 거기가 선수인 줄 알았다. 그러니까 그렇게 비유가 될 정도로 너무 황당무계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그런 일이라니까. 이런 꼬락선을 보고도 국민의힘이 특검 반대를 한다는 게 점점 이제 그 비용이 높아지는 거예요. 비용이 높아지고. 지금 네. 공수처로부터 이렇게 증거가 대방출되고 또 여러 가지 그 지금 단독 기사가 쏟아지는 것은 특검 표결이 임박했기 때문입니다. 제2의 표결이 이제 다음 주 화요일에 예. 진행이 됩니다. 화요일입니까? 28일이니까. 네, 28일. 다음 주 화요일인데. 네. 그때 진짜 특집 방송 많이 해야 돼. 네. 이제 국민의힘한테 파국이 임박했다. 국민을 두려워해라. 이런 걸 느끼게 해주는 메시지가 지금 좀 부족해. 더 많이. 그래요. 그다음에 많은 근거 자료 이런 것들이 더 지금 폭발적으로 나와야 돼요. 그리고 그래야 지금 의결이 된다고. 국민들 또 야당에서는 또 네. 시민사회에서는 내일 이 재의결
꼭 통과시켜야 된다. 네, 이렇게 장외 집회도 지금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집회에 그 모아지는 에너지 그걸 통해서 국민의힘을 변화시켜야 되는데 국민의힘 내부 목소리 들어보면은 뭐 김웅현 같은 경우는 한 뭐 10명 정도 확실한 건 5명이고 10명 정도 나올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좀 국민의힘 내부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또 추경호 원내대표가 단속하느라고 지금 무지 바빠. 편지도 썼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국민의힘 의원들한테 아, 열심히 표 단속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한 사람 한 사람 그렇습니다. 맨투맨으로 예. 17표까지 나올 거 어떻습니까? 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사실 쉽지 국회의원 않은 잘 아시잖아요. 예, 쉽지 않은 숫자인데 예, 그런데 주말이 고비일 것 같아요. 주말이 아, 지금 뉴스가 너무 많이 쌓였어요. 그렇죠. 진실의 문이 반쯤 열렸는데 네. 그 국민의힘 의원들이 야, 저 진실의 문이 다 열리고 있는데 네. 우리가 가서 그 문 다시 닫으라고? 그다음에 이번만큼은 야당한테 지는 게 사는 길이야. 사실은 국민한테 지는 게 그게 우리가 살 길이다. 네. 이제 이런 고민 안 하겠어요? 그게 그걸 느끼게 해주느냐 못 느끼게 해주냐죠. 그 싸움인 거예요. 그 싸움이다. 국민의힘 의원들 뭐 낙선자 불출마 선언해서 뭐 58명 정도 된다. 뭐 이렇게 지금 집계가 되고 있던데 글쎄요, 꽤 그 많더라고. 중에서 어. 17명. 사실은 본회의에 나오지 않아도 이게 출석 이 전체 숫자가 줄어들기 때문에 뭐 17명까지 이제 반대를 안 해도 찬성을 안 해도 이게 통과가 된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좀 떨립니다. 28일 어떤 결과가 있을지. 글쎄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되면은 제가 보기에는 이제 내부적으로도 뭔가 지금 사태의 심각한 사태를 우리가 다시 한번 평가해 보자 이런 목소리가 나와야 되는데 네. 근데 저렇게 단속한다고 우르르 몰려다니고 그다음에 툭하면 관저 집합이요. 우리 옛날에 생활관에서 네. 병장이 아, 상병 이상 옥상으로 집합. 그 밑에 다시 또. 취사장으로 집합. 네. 맨날 그래가지고 뭐 하면은 그 순간 생활관 내 민주적 토론의 분위기는 사라지는 거거든. 그렇죠. 그런데 TK 집합, 음. PK 집합 또는 초선 집합, 비례 집합. 그런데 그 테이블에서 건배사가도 하는데 건배사가 무조건 충성이었다는 거 아니야. 호위무사가 되겠습니다. 이런 호위무사가 돼야 돼. 아니 무슨 양아치야? 무조건 충성이 어디 있어 정치에. 그러니까 툭하면 집합. 이렇게 하고 또 원내대표 단속하고.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도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이거 통과 못 시키겠다. 재의결 안 되게 최선을 다하는 모습. 대통령이 나서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 그렇게 하면서 이게 또 고운 말로는 설득이 안 될 때는 네. 영감탱이 하나 낯술 매겨가지고 떠들게 해 또. 저 대구에서 스피커로 지져 또. 이렇게 해가지고 상남자라고 윤 대통령 불렀던. 간신들 총동원, 간신들 총동원 해가지고. 네. 온갖 앞으로 채찍과 당근을 다 동원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사생결단을 했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특히 이 최혜병 특검법 같은 경우는 윤 대통령이 이제 어떤 수사 대상에 올라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말이에요. 네.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이 대선 자금 측근 비리 문제로 조사를 받았지 않습니까? 대통령 재임 기간에 그렇죠. 서면 조사도 다 했고 그때 이제 그 안희정이라고 측근이 구속됐고 네. 대선 자금 수사도 있었고 그때 검찰 수사 받았어요. 그렇죠. 그냥 받으면 돼. 받으면 돼. 받으면 돼. 받으면 돼. 뭐 조사한다고 거기서 자백할 것도 아니고 받으면 돼. 그럼 끝이야. 아니면 해명을 해. 이게 그런 정도의 그 조치를 못 하는 대통령이라 그러면은 당장 내려와야죠. 이거는 저 자격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그래서 지는 뭐 여러 명 대통령 잡아쳐놓고 이제 와서 지는 겁나가지고 문고리 밖에 나오질 않고 네.